2025년 5월 20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2025년 3월) 공개 후 15일 만에 6,63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한정 시리즈 중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영국 노동당 의원이 시리즈를 의회와 학교에서 상영할 것을 제안했으며 키어 스타머 총리도 이를 지지하며 가족과 함께 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내 일부 학교에서는 이 드라마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과 정신건강에 대한 토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포럼에서는 이 드라마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자녀와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리즈는 인셀 문화와 독성 남성성 등 온라인 급진화 현상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이 드라마의 영향으로 디지털 안전과 온라인 유해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촉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의 시간의 감독 필립 바란티니는 이러한 사회적 반응에 대해 사람들이 단순히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영향을 받고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의 시간을 함께 보고 오신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13살 소년의 충격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작품이었죠. 인상 깊었던 장면, 마음에 남은 메시지, 그리고 이 드라마가 던지는 질문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미소파시고요. 그러니까요. 프로그램 소개를 안 했네요. 대부를 뜯어보니까 그분이 빠졌네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근황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서 하다 보니 계속 하고 있는 하다입니다. 근황도 얘기할까요? 네, 근황도 얘기해 주세요. 요즘 뭐 한참 농번기라 이제 모내기를 하려고 지금 한 곳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6월 초에 모내기를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농사 지으세요? 벼농사. 아, 병원. 아니 그 식물 식물? 식물 치료사 같은 거 그거 했었잖아요. 아, 시험을 봤죠. 식물보호기사. 아하. 네. 합격? 아직 6월 13일에 결과가 나와서 시험은 봤는데 실기까지. 네. 근데 가채점 해보니까 잘 나올 것 같은데 오. 이렇게 설레발 치다가 또 다시 보게 될 수도 있겠지만 와. 6월 13일에 결과가 나오고요. 네, 식물 의사, 나무 의사라는 과정이 또 있긴 한데 이 다음에 또 있어. 그 스텝을 또 이제 나중에 또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사도 짓고 있고 농약사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네요. 진짜. 네. 다음 네. 안녕하세요. 뭐였죠 저는? 유일한 윤디? 유일한. 짱이다 짱. 나 지금 박종달님? 아니요, 돌아왔잖아요 여기는. 오이로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일한 윤디입니다. 네. 근황이라고 항상 그 멘트 던지는 질문에 대한 멘트를 뭘 해야 될지 생각하면 오늘 하루 일어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그냥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네, 날씨가 아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름 같은 봄을 오늘도 잘 나셨네요. 네, 집에 가서 잘 쉬십시오. 이런 인사를 받고 왔습니다. 네, 아직 여러분. 봄인가요, 절기상으로는? 네, 여름 시작됐나? 그쵸. 절기로는 입하 시작됐나?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아파? 소원, 대안, 입춘, 우수, 경주.
이렇게 와, 똑똑한 거야. 춘분까지밖에 모르겠네요. 언젠가 춘분이었어요? 한참 전에. 그걸 알아야 의미가 없지 않아요? 입하가 지났을 지금 것 이렇게- 같은데요. 6월 초에가 그니까. 망정이거든요. 난 농사 네. 짓는데 왜 모르고 있지? 5월 5일에 입하. 5월 5일에 어. 아하. 아 여름에 들어온 열흘 거네요. 들어왔네요. 아, 아, 내일은 그래요? 소만. 소만은 뭐죠? 무슨 의미예요? 많이 뭐지? 뭘까요? 알아맞히면 아마 가득 찰만일까? 뭘로? 그러니까 그 조수간만의 그 역시 24절기 중 8번째 절기로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가득 찬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 브레인이네. 이때는 그냥 막대기만 꽂아도 자란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이날은 이런 날. 맞아요. 여기 여름 기분이 나기 시작하면 식물이 네. 성장한대요. 네, 저는 오이고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좀 그 고민이 많았던 마을 미디어 교육이 하나가 끝났고요. 와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작도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너무 아, 부럽네요. 그래서 그 시작만 했어요. 한 번 네. 갔다 와서. 아, 그래? 하다께서 모내기 얘기하시길래 모내기 때문에 교육이 지금 주민들이 안 나오신다, 참여자들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예상했었는데 네. 네, 이제 그래서 연기됐어요. 농부가 지금. 된지 몰랐어요. 아, 저 근황 하나 더 얘기해도 돼요? 네, 그럼요. 네, 저희 이제 제가 일하는 단체가 평화바람이잖아요. 평화바람에서 그 새만금 신공항 반대 활동을 이제 오래 전부터 하고 해왔었는데 이제 국토부에서 그걸 추진하잖아요. 근데 국토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전북지방환경청에 제출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동의되냐 부동의되냐 여부에 네, 따라서 착공하냐 이제 사업이 무산되냐 이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3월 31일부터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멤버들 중에 매일매일 거기 새벽같이 출근했다가 이제 저녁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저희도 거기에서 뭐라도 그 해보자 이래가지고 뭐라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도 좀 많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그 판결이라고 해야 돼? 결정? 그 기한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원래는 5월 달에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급하게 됐다 싶어서 천막을 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환경청에서 보완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 보완 요구가 빨리 될 수 있는 보완 요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영향 평가도 보통은 1년을 해야 사계절을 봐야 그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고 대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요구한 보완이 빨리 될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9월 달에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장기 천막농성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전주에 오시면 혁신도시에 있는 전북지방환경청 앞에 들러주시면 네 반갑겠습니다. 난 한 7월에 여름을 어떻게 날까 걱정이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천막 침수도 걱정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힘을 보태려면 어떤 식으로 도와드리면 더 좋나요? 힘을 보태려면요. 네. 이제 거기 천막농성장에 뭐 방문하시거나 그다음에 거기 이제 천막농성장 지킴이를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뭐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선전전을 하는데 그때 와서 같이 해주시거나 그다음에 또 이제 그거하고는 또 따로 그 소송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만금 신공항 백지와 국민 취소 소송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5월달에 판결이 나려고 했는데 그 변론이 재개됐어요. 그래서 7월달에 재판이 있는데 이제 그런 시기에 재판에 가서 같이 방청한다거나 뭐 이제 그런 기자회견이 있으면 같이 네.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었거든요. 행정법원에서 하는데
이제 그런 행동들에 동참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5월 31일 날 그 지방환경청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시간이 있는데 벼룩시장을 해요, 저희가. 그래서 그 벼룩시장하고 2시부터 2시부터 6시까지 벼룩시장, 그다음에 6시부터는 그 부동이 문화제. 우리가 이제 거기서 부동이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라장터 시장이 2시부터 6시까지 열리고 6시부터 부동이 문화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데 동참해 주시면 힘이 됩니다. 5월 31일이요. 토요일. 네. 오실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이제 홍보하고 저도 이제 가능하면 아니 너무 일정 보고 진지한 눈빛으로 어떻게 하면 힘이 됩니까? 이래가지고 아니, 또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듣는 분들이 또 참여하고 싶어도 이제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지. 아 그렇구나. 그렇죠. 진짜 저만 가는 게 훌륭하시네요. 아니 나는 지금 듣는 사람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막 중요한 건 지금 막 제가 떠들고 편집을 있는데. 그 안에 맞춰야 한다는 거죠. 저도 지금 아직 못 올렸는데 지난번 거를 그러니까요. 네. 바로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지금까지 오이의 근황을 들어봤고요. 저의 근황 궁금하신가요? 네, 그럼요. 완전 궁금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어제는 제가 본인 소개도 안 하셨어요. 저는 누구시죠? 프로그램만 소개해주고 미섭하시라고. 제가 요즘에 수업가도 그냥 막 수업하느라고 좀 마음이 급해졌네요. 제가 뭐에 쫓기고 살고 있을까요? 그냥 저는 아닙니다. 삶에 내가 왜 제2의 인생은 40부터 음. 이사입니다. 저도 곧 5위가 될 것 같은데 저의 근황을 궁금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제 그 아이들과 감정책을 읽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감정이 있다. 이제 그 책이 초등학교 2학년 교과에 수록되어 있는 책인데 책이 너무 괜찮은 게 이제 그 감정에 대해서도 정말 자세하게 써줬고 근데 그걸 딱 아이들 눈높이에서 근데 어른이 읽어도 너무 좋은데 어제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읽었어요. 근데 좀 읽고 나서 궁금하잖아요. 이제 가족들의 네. 그래서 해서는 그래서 이제 저기 일하고 있는 아빠까지 궁금하니까 아빠는 하고 다 물어봤는데 네. 아무도 나한테 물어보지 않는 거야. 행복에 대해서 본인의 행복에 대한 얘기하고. 엄마의 행복은 물어보지 않는 거야. 갑자기 그럴 궁금하지 수도 않아.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서로 나의 이게 행복은 나한테는 너무나 당연하게 나는 너무 당연하게 책을 읽다 보니 가족들의 행복이 궁금해져서 정말 진심으로 물어봤는데 아무도 3명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아무도 나의 행복은 궁금하지 않나 보구나. 네. 알겠어. 하고서 페이지를 넘고 다른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막내가 옆에서 궁금해 엄마 이렇게 하는데 그걸 듣고도 아니야 넌 궁금하지 않아. 그러면서 아무튼 얘기하다가 네 얘기 안 하셨어요? 행복에 눈물을 대해서. 또르르 흘렸어요. 저도 모르게. 너무 지금 그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맞아요. 알아. 인정해. 근데 궁금한데요. 이사의 행복은. 맞아. 저 행복이 그래서 아무튼 하고 나서 또 한 번 잠자리에 들어 또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쌓였어. 그 식구들의 반응이 너무 궁금합니다. 식구들이 엄마 눈치를 살살 보면서 맞아. 근데 아무튼 아무렇지도 않은 척 평정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 뇌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저의 행복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희 막내는 가족들과 다 같이 밥 먹을 때라고 했고 둘째는 책을 읽을 때 와. 그리고 아빠는 같이 여행 갈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혼자서 산책할 때 이런 거였거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서운해하면서도 조금 말하기가 조금 뭐라고 해야지 스스로도 그래서 양면의 그 감정을 다 느끼긴 했는데 그걸 좀 각색해서 얘기를 했죠.
뭐라고? 엄마는 이렇게 가족들과 대화할 때 행복해. 거짓인데요, 완전. 완전 거짓이 반대잖아요. 혼자서 산책이랑. 어머니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건가? 관심을 원하는 건가? 각색이 아니라 완전 바꾼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해야. 거기서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가족들의 행복이 궁금하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너무 행복했단 말이야. 그 행복이 있었고 그냥 그거는 이제 피로도에 의한 행복이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 전 이사입니다. 아니, 너무 공감되는데요. 어떤 부분이요? 다 그 마음들이. 저도 같이 있을 때 좋기도 한데 또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하거든요. 다 있어야 돼. 네. 모든 시간이 다 있어야 돼. 맞아요. 근데 그 카드만 썼네요. 혼자 그 산책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건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속으로. 왜냐면은 되게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안 물어봐줘 했는데. 아무렇지는데 뭔가 이루기 어려운 꿈 같은. 아니 그러기도 한데 다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를 이렇게 해서는 혼자 책 읽는 거긴 했구나.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그렇죠. 눈물바람을 했는데 혼자 산책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혼자 있을 때 제일 행복해. 되게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난 그게 궁금해지는데 눈물을 또르륵 흘렸을 때 가족들의 반응. 뭔가 아빠는 수건을 화장실에 넣고 있었거든요. 그냥 못 본 척 한 것 같았어요. 오. 봤지만. 오. 근데 해담이만 그냥 내 팔 한쪽에 매달려서 궁금해 말해줘. 궁금해. 네. 그랬었습니다. 착하다 진짜. 어떻게, 그래도 그거 그냥 어떻게 가족의 행복을 안 물어볼 수가 있어? 그렇게 우는데도 그냥 무시했으면 어땠을까 진짜. 밥 안 차려줘 이제. 그냥 정말 슬픈 알아서 일이죠, 먹어. 그건 진짜. 근데 그래요 진짜. 저도 궁금해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죠? 가족들이.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맞아. 무언가가 진짜로 궁금한 적은 언제인지 그러게.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네, 여기까지. 우리는 근데 오늘 소년의 시간은 정말 저는 궁금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랑이 너무 궁금하고 저는 소년의 시간을 본 날 이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꽤 오래 울었거든요. 혼자 그 마지막 장면을 보고 그 사부 너무 슬픈 거예요. 마지막 장면이 뭐죠? 아빠가 아이 오열하면서 없는 이제. 방에서 맞아. 아이의 맞아. 인형을 안고 그냥 울잖아요. 근데 그게 나 너무 이 심장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어느 부분이 되게 아프면서 내일도 아닌데 뭔가 정말 이렇게 좀 가까이에서 있었던 일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이제 해서 꽤 좀 일단 연기가 너무 진짜 같아서 뭔가 다큐멘터리 같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극영화 같지 않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감정을 좀 누구랑 나누고 싶은데 혼자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누가 봤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가 그렇게 인기가 많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마침 했는데 다 보신 분도 있고 홍도도 좋고 해가지고 이 얘기를 진짜로 궁금한 마음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금방 말한 대로 인상 깊은 장면들을 먼저 좀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첫 질문으로. 네. 누가 먼저 할까요? 제가 뭐 꺼낸 김에 하자면 저는 그 마지막 장면도 있었고요. 처음 1편이었는지 2편이었는지 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2편이었나? 어쨌든 정말 이 아이가 했나 안 했나를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보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좀 끝까지 안 했을지 몰라라고 하는 걸 놓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경찰이
CCTV 화면을 보여주면서 아빠가 울고 아이가 이 팔을 잡아서 아빠를 부를 때 그때 정말 맞아. 그때도 막 정말 그때도 감당이 안 됐었어요. 그때도 엄청 혼자서 막 아빠 감정, 아이 감정 이게 그냥 이렇게 화면 안에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라면 저때 내 아이가 저런 일을 일으켰을 때 그리고 그것을 직면했을 때 나는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표현은 먼저 안 나와야겠네. 어떻게 내가 이거를 대할까? 감당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막 이게 어쨌든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들이 정말 나한테 일어난다면, 왜냐면 이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너무 조용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겠다는 생각에서 영화를 보면서 좀 감정이입도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 두 장면이 저한테는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울다니 그런 생각을 했던, 멈춰지지 않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아이 캐릭터 자체가 겉으로는 되게 평범하고 맞아.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또 연기면 연기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본 모습일 수도 있고 겉으로는 되게 가정이나 이런 쪽에서는 착실한 아이처럼 보여졌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안에 있었던 것들은 되게 다양한 것들이 보였던 것 같거든요. 저는 넘어가도 되죠.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그 상담사 네. 보호 시설에 있었을 때 상담사랑 이제 상담할 때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이 남자 아이가 평온했다가 갑자기 막 속에 있는 게 튀어나와가지고 막 윽박질렀다가 하는 모습 보면서 오컬트 영화를 보는 뭐 퇴마의식 하는 듯한 그 영화 같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또 잠잠 감감히 생각해 보니까 청소년 사춘기 때 가졌던 그런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감정들이 저도 다 안에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표현을 안 할 뿐이지만. 네. 근데 이 아이도 그 나와 있던 남자 아이도 잠재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아버지한테는 되게 또 강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되게 약하고 그리고 막 경찰도 쳐들어왔을 때 오줌 싸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한 사람한테는 되게 약하게 있고 또 약한 사람한테는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되게 막 센 사람처럼 소리 지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의 모습들 그리고 나도 이런 것들을 같이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인상 깊었고 더 나아가서 이게 자꾸 이게 문제를 어떻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아이가 누구의 문제일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 욱한 성격을 닮아서 이렇게 된 걸까 하는 생각들을 막 문제를 막 찾아보려고 막 봤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 학교의 문제일까 아니면 뭐 온라인의 문제인가 다 따져봤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이 아이가 어떻게든 그런 거를 잘 정제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 외부적인 요소들을 다 흡수해서 컨트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아버지가 울면서 이렇게 끝날 때도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참 그랬습니다. 보면서도 딱히 막 풀렸다는 느낌보다는 이게 어쩌면 좋니 저렇게 그래서 아버지를 처음에 봤을 때도 아버지의 캐릭터를 봤을 때도
되게 안 좋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계속 아, 가졌었어요. 왜요? 왜 그랬어요? 그런 좀 욱하는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하는 성격에. 이 아이에게 악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폭력 같은 것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 같은 거 초반에 극초반에. 근데 아버지도 너무 사실 욱하는 성격이 있긴 하지만 가정적이고 되게 가정을 보호하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죽은 아이에게 또 꽃도 이렇게 갖다 주면서 그래도 나쁜 아빠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우리가 뭐 어떻게 상담사가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주나 싶은데 또 그것도 아니고 이 아이는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들도 들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미디어 교사로 모여서 이렇게 있지만 미디어 교육으로 가능한 문제일까 하는 측면도 생각해 보는데 이게 천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그 욱한 면을 좀 닮아 있는 부분이 기질적인 네, 어떤 기질적인 게 천성적인 게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랑 다 맞물려 가지고 안 좋게 발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아까 인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좀 네. 피해 의식이나 내가 좀 잘나지 못한 약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그런 열등 의식 같은 것들이 좀 잘못 표출되는 뭐 그걸 다 제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안 좋게 발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처지잖아요.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이었지만 인셀이란 뜻이 결혼이 아니죠. 뭐 여성과의 그 연애를 하지 못하는 젊은 남성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안 좋게 자꾸 이렇게 발현되는 것들이 같은 처지지만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요즘도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것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성에 대한 혐오, 남자들이 그런 것들이. 근데 인셀은 더 나간 거 아니에요? 그 뭐지? 연애를 네. 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유나 어떤 그 해석을 어떤 여성 혐오로 돌리거나, 그렇죠. 탓을 하죠. 네,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인셀을 저는 이해를 했고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사실 저는 이제 이 드라마를 잘 이해하면서 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서 그 이제 이유를, 그러니까 그 살인을 할 만한 이유가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봤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는 않았었고,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했을 때 그냥 떠올랐던 장면은 그 경찰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막 조사하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의 문화나 뭐 SNS라든지 이제 뭐 따돌리는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이 좀 떠올랐고, 그리고 이제 이해를 전혀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아들한테 어떻게든 시도를 하잖아요. 밥 먹자고, 저녁 먹자고. 네. 이제 그 장면이 같이 네,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까 그 하다님이 그 상담사하고 제이미 극중 그 아이 이름이 제이미잖아요. 두 사람이 정말 딱 그 공간에 둘만 있는데 되게 불안불안하잖아요. 저는 이제 아이가 죄를 자기 스스로 뉘우치든 뉘우치지 않든 뭔가 나를 조사하거나 나에게 뭔가 질문하는 사람 앞에서의 그 불안함을 넘어서서 순간순간 올라온 어떤 격한 감정들 있잖아요. 그게 되게 뭐랄까 우리 조금 학교나 뭐 참여자들 만났을 때 왜 이 아이들 특히 이제 남학생들이 여교사나 여자라고 하는 대상에게 좀 더
쉽게 뭔가 자신의 그 감정을 드러내 보이는 거 그게 좀 떠올라가지고 저럴 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그냥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여기기도 했다가 자기 말에 어떤 그 충족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욱한다는 표현은 이제 아빠를 닮아서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욱할 수가 있는 대상이 왜 저렇게 그러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는 함부로 표현될까? 그래서 그 장면 그리고 그 상담사 막 벌벌 떨면서 되게 감정을 막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애씀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약간 감정 이입까지는 아니지만 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뭐랄까 마지막 4부에서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는데 계속해서 마트에 갈 때도 물론 아버지의 생일이기도 했고 그 생일을 망친 어떤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도 있었겠지만 아버지 막 함부로 하잖아요. 엄마와 딸은 막 제지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에 있어서 아버지는 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빠하고 아들이 좀 똑같이 저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흔히 평범한 가정이라고 보여지는 이 모습 속에서도 저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당신의 욱함 그래서 내가 문제라는 거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대화를 잘 하는 것 같지만 중간중간 그런 격한 감정들이 날선 그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거기 극 중에서는 아빠와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장면이 겹치면서 많이 좀 왜 남성성을 왜 저런 식으로 드러내지? 그래서 아까 독성, 뭐 남성성 이런 말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그 독성이 되게 좀 꽂히는 단어이긴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지배하려고 약한 사람을 네. 하는 것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막 휘두르거나. 그 살인했던 이유도 거기에 나왔던 게 그 좀 약해 그 피해자 피해 약한 상황을 아이가 이용해서 맞아. 나랑 사귀어주지 않아 왜 안 사귀어주냐고 이렇게 해서 죽인 거였죠. 네. 네. 그쵸. 딱 그 여자 친구가 뭔가 몰리니까 그 네. 틈에 자기를 어필하는 것도 네. 문제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잘못된 그 이성관을 갖고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약한 모습에 약하면 내가 먹힐 거야. 내가 더 강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디지? 사천? 순천? 그러니까 그 10대 여학생이 자기랑 안 사귀어준다고. 사귀어주니까, 맞아. 네. 그리고 그 이제 이 라디오를 아닙니다. 뭔가요? 갑자기 왜? 궁금합니다. 딴 얘기 하려다가 딴 얘기로 새가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왜 이렇게 그 약한 대상에 대한 공격이 쉬운가.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폭발하는 그 아들 아버지뿐만 아니고 그 자동차에다가도 맞아. 그렇게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거에 굉장히 깊숙하게 너무 이제 그런 문화가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도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된 건데 왜 이렇게 혐오나 어쨌든 나쁜 것들은 이렇게 쉽게 젖어들고 그렇지 않은 거는 노력해야 이제 쌓아지는 그런 게 되는 거고 그럴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네. 방관자 같은 그런 모습들도 좀 많이 보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 할머니도 그렇고 이웃집 뭐 사인 하는 것도 그렇고 마트에서 뭐 봤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 걸던 그 종업원도 그렇고 뭔가 이슈를 그렇죠. 그냥, 가십을 바라는 소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근데 그걸 보면서 그 가십에 그 페인트 파는 그 사람의 가십에 헉, 다른 얘기가 있나? 이렇게 빠져드는 나를 봤어요. 긴장하게. 그래서 진짜 이거 계속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계속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쨌든 조금은 긍정적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 제가 살인을 하는 게 아니라고 나중에 좀 뭔가 뒤집는 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뭐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죠. 네. 아직까지는. 뭐 처음부터 또 아니었던 나와요? 것 같아요. 시리즈가 안 끝났나요? 뭐 그 툴을 얘기하는 아, 사람도 그래요? 있긴 하던데, 그러니까 반전이 왜냐면 있을 수도 그 있죠. 이후에 이제 아이가 나와서 이제 살아가는 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소망이 이제 뭔가 툴을 기대하게 만드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전 그 CCTV도 가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그러니까요.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아이 말에 나도 이거 조작된 거예요라고 말하는데 그럴 수도 그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그런 했다. 생각을 진짜같이 말하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상담사와 막 치열하게 얘기를 주고받을 때도 뭔가 진짜 그러니까 그런 미디어에 길들여졌나 봐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아이는 어쨌든 보호받고 네. 뭔가 약자이고 어쨌든 그럴 리가 없어라고 하는. 그리고 여성은 도움을 줄 거야. 이제 이런 그런 관점에서 3편을 봤던 거. 3편 맞죠? 3편을 봤던.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도 여성이 그 막 치열하게 얘기한 다음에 어떠한 원하는 답을 딱 얻었나 보죠? 그러니까 데려가라고 하고서 샌드위치를 손에서 이렇게 아주 더러운 물건 잡듯이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닐 건데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난 정말 너무 막 그 가슴이 아픈 그런. 그러니까 시종일관 그 감정을 놓진 않았어요. 아이를 어떻게든 아이에 대한 보호하고 믿음을. 싶은 믿음, 뭐 이제 이런 복합적인 감정. 약간 드라마가 해석하지 않잖아요. 계속 보여주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여지는 상황을 보고 나름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약간 소셜미디어라고 저는 느껴졌던 게 일종의 소셜 미디어 같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서 댓글을 달고 그다음에 뭔가 좋아요를 누르고 뭔가 나름의 해석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심리도 조금 저 스스로는 좀 느꼈던 게 그 아까 종업원이 뭐 파이팅 응원하는 어떤 우리 무리가 있으니까 힘 잃지 말고 사실 그거는 정확한 어떤 사안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그냥 외부적인 것만 보고 그 연대를 하는 것처럼 뭐랄까요 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오히려 다른 더 이상한 그 뉴스나 아니면 이 사람들 고립시킬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잘못 발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너무 좀 세상 바라보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해는 잘 하고 있나? 이 사건을 잘 읽고 있나? 막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그래서 뭐야 누구야 막 이렇게 했던 게 4부 가서 좀 저는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자라난 환경에서 딸은 또 그렇게 자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 아버지나 아이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다. 이 사람이 잘못 키웠다. 이게 아니라 예. 전체적 맥락에서 그렇다면 나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심리의 어떤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소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던 그 사람도 자기 객관화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좀 보였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긴장을 많이 했어요. 긴장하면서 봤던 3부, 4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부가 좀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끝난다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네 그랬어요. 전 오히려 좀 확실히 이 아이는 잘못되게 됐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착한 애는 아니었던 거였구나. 되게 그 여러 마음들이 안에 갇혀 있었던 네. 어떻게 보면 되게 교활하게. 그리고 상담사도 저도 좀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얘가 어떻게 상담사를 통해 뭔가
변화되고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결국 이 상담사도 좀 상처받은 듯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막 그런 샌드위치 잡는 장면도 보면서 아 얘는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좀 네. 들었고 사실 이게 뭐 부모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거 어떻게 결국 보면은 마지막에 그 상담사가 이제 얘 이제 데려가세요라고 할 때 네. 얘가 진짜 완전 아이처럼 굴잖아요. 음. 제발 저를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네. 이렇게 그 정확한 어떤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렇게 막 소리치고 호통치고 했던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애가 완전히 거의 유아 아이처럼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은 지금 이 사람밖에 없어서 그냥 막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이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이 아이라고 하는 겉모습 안에 거의 이 그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것에서의 문화는 이미 이 그냥 공화국이잖아. 이 아이들 청소년끼리는 우리한테는 우리는 모르는. 그래서 뭔가 아이와 어른이 이렇게 굉장히 이 안과 밖이 다른.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에 우리도 근접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SNS 밖에서의 이게 완전히 균형이 전혀 안 맞는 네. 그런 상태에서 살면서 온 이런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개인의 탓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이제 마지막을 보면서도 더 슬펐던 이유는 이게 진짜 이 아이의 문제, 이 부모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는 어떠한 이 지점에서 만난 사건인데 아 너무 이렇게 이 가족을 보는 시선이 그 지역에 사는 근데 그걸 견뎌내려고 하는 이 가족의 그런 그 선택도 너무 이렇게 앞날이 이 보이는 듯한 상황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정말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같이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 싶은 얘기인 이 영화인 거잖아요. 네. 뭐 어떻게 근데 하면 저는- 아이를 좋은 방향으로 끌 수 있었을까요? 그런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을 그거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언제로 가야 돼 그러면? 나는 그 아이는 문제라는 고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닐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죽였잖아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두의 잘못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가기에는 네, 저는 이제 그렇게가 잘 생각이 안 되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고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이제 좀 본 거 어떤 지점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딱 이렇게 직면한 느낌이기는 한데 그 아까 아빠가 이제 밥 먹자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좀 주의를 끌었던 장면은 학교에서 경찰이 조사를 할 때 어떤 학생이 막 도망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친구. 이렇게 이제 그런 문화 살해 도구를 주인공. 제공한 그런가요? 맞아. 근데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걔는 그 잘못이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지점들이 뭔가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틈들이나 여지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나는 이제 절대 그 걔네를 이해 못해 이제 이런 것보다는 저런 틈들이 이제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발견하는 느낌이기는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부모의 감정으로 그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거든요. 전혀 이제 뭐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는 않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할 때도 이제 오히려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네, 이제 마음으로 그거를 봤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아이가 그렇게 했던 그런 심리나 감정은 공감은 잘 안 되나요? 전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때 그 경찰도 그렇고 경찰도 자기 아이가 뭔 말을 할 때 자꾸 계속 자기가 원하는 빨리 뭐 먹으러 가자 이것에만 딱 신경을 쓰지 이 아이가 왜 나를 만나려고 하고 아빠 이거 좀 봐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일말의 책임감도 어른이나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학교 선생님들도 막 늦게 지각해서 오고 있기도 하고 애초에 포기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또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먼저 시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모든 질문들이. 그래가지고 그게 마치 우리 사회 같아서 약간 좀 그런 면에서 만들어간 예, 약간 동조한 인스타에서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좋아요를 누른 그런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기업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는 이 플랫폼의 문제다 막 이렇게 계속 그런 그러니까 누군가의 책임을 밝혀내기보다 다 연결되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이거 되게 신기하게 좀 기억이 남아서 가져왔는데 이거 관련해서 블로그에서 그 사람들이 각자가 생각한 지점에서 좀 재밌던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어떻게 고통을 견뎌냈지가 아니라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럼에도 나는 왜 삐뚤어지지 않았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무수히 못된 어른들, 못된 그런 상황들이 노출이 많았고 그 속에서 오히려 지금보다 덜 안전한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라던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지켜나갔다면 이 소녀는 도대체 어떻게 성장해 왔길래 이럴 수밖에 없었나를 보게 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목이 그 우리나라에서가 소년의 시간이고 그냥 청소년기라는 맞아. 원제잖아요. 근데 그것도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기라고 해서 스스로의 그 방황이라던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어떤 이유가 될까? 살인의 이유가 정당화가 될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대체가 아까 오유도 잠깐 말했지만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도 나 괜찮아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책임을 오히려 다 밖에서 찾는 사람 그 아이들도 있는 것처럼 약간 네 복합적인 그런 네 이슈들이 자꾸 떠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별? 네. 별? 우주에 있는 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폭발을 여러 가지 이렇게 물질들이 네. 혼합이 돼서 잘 맞아 떨어지면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게 폭발해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외부 환경 때문에 얘가 별이 되고 이게 딱 누가 이렇게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그 각자 개체 안에 있는 네. 그 무언가 그 청소년기 시대에 있는 그 질풍노도의 그 감정적인 소용돌이가 그러니까요 이게 외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까 그 이 극 중에서도 그 딸 같은 경우는 되게 바르게 성장했고 가족과도 되게 지내고 이겨내려고 하고 근데 이 주인공 남자아기는 또 사실 가정적이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또 가정적인 모습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그 안에 이게 정립되지 않고 네. 여기저기 막 폭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이게 잘 정제가 안 된 상황이었던 것 같다가 사고가 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거든요. 약간 소통의 부재가 확실히 저는 그냥 다 느껴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거기 교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안내한 사람도 그냥 자기 어떤 일적인 걸로만 이거를 이렇게 안내를 하지
그리고 되게 힘들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교실을 이동하면서 보는 학교의 현실적인 어떤 모습도 그렇고 그냥 처음에 경찰도 놀랄지 않은 어떤 소년인데 13살 소년이 지은 죄인데 그냥 되게 그냥 사건 다루듯이 막 하는 것도 좀 그랬고 그래서 좀 이게 맞아? 저는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질문하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내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걸 하는 그 메시지가 뭐 자기 잘못을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게 우리한테 던지는 화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저는 거기서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되게 잘 보이려고 하고 기대에 충족시켜주고 싶긴 한데 네. 부족한 모습들을 자꾸 보니까 자꾸 막 열등의식을 갖고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열등의식도 아버지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림을 좋아했잖아. 좋아했는데 계속 남자답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아빠가 막 축구도 시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그림 그린 걸 깜빡 잊었네. 그러니까 정말 이해하려고 했던 부분이 없이 내 맞아요. 만족에서 아이를 바라보고 아이를 키우려고 했고 그런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바라는 또 모습이 있잖아요. 아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그게 왜 그거는 맞아요. 잘못된 거지. 네. 그러니까 왜 그리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모습인데 이제 아이에게 그거를 원하는 거는 사실은 이 축구 그 장면에서 고개 돌렸다는 장면을 네. 아들도 얘기하고 아버지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많은 부모가 제가 요즘에 느끼는 바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부터 해서 행동하는 것까지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해주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밉구나.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태의 사람인지를 알면서도 그거를 그래서 뭐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줘야지 이 말은 엄청 진짜. 어려운 얘기인 거.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제3자나 뭐 부모 남편은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바라는 그걸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잘 되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굉장히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가장 말도 안 되는 사랑의 방법 그런 자식한테 강요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걸 품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속으로 자식을 품으려고 하니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인정해주지 않고 좋아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좀 아버지도 네. 범위가 맞아. 범위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내 능력 이상의 것은 못하잖아요. 맞아. 그거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넓혀가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너는 왜 부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맞아, 식으로 맞아. 물으면 안 되는 맞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이게 뭔가 전 지구적으로 자식과 부모의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뭐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퉁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네. 좀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삐뚤어진 사랑을 하고 있는 거는 나도 일정 정도 인정해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깨고 빨리 깰수록 이게 진짜 온전하게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사는 거지. 계속 뭔가 성공이라고 하는 거, 너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 말로 계속 가는 건 사실은 그것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이미 형성된 맞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사람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그렇게 막 강요했다는 느낌은 저는 별로 못 받았거든요. 이게 하긴 했는데 그 아들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고 실수한 거에 대해서 안 보려고 했는데 되게 실망스러운 표정이었다. 아들이 봤을 때 그렇게 느꼈던 건데 아버지는 실망해서 본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를 눈 감아주기 위해서 뭔가 안 보려고 하는 걸로 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이게 얘기했으면은 소통이 됐으면 더 이게 잘 풀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걸 얘기를 하면 네네 그런 감정을 그냥 아들이 오해했던 걸로 전 느껴졌었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감정을 부모는 어쨌든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어떤 식으로든 소통을 좀 하면 오히려 풀리는 부분도 있고 오해가 진짜 안 쌓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건이 있고 아이가 감옥에 들어가서 이후에 그런 소통들이 있어서 더 잘 어떻게 보면 마음적으로는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편지를 통해서 안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근데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그래서 보면 마지막에 자백도 하고 마지막에 하고. 그 가족이 그 아빠 생일날 페인트가 칠해지는 뭐 사건을 다 겪은 후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네. 아들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네. 근데 스피커폰인지 모르고 아들이 아빠하고 얘기를 하잖아. 맞아. 나 그것도 거기에서 엄마와 딸은 뭔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배제되잖아. 그것도 그러니까 좀 조금 아빠의 그 집에서의 그렇지. 위치 네. 그리고 이 소통하는 방식의 맞아. 그 방법 네. 이런 것들이 어땠을지가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 한 거긴 하지만 아빠가 강요 아닌 강요를 했겠구나. 너는 그냥 무조건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어쨌든 계속 일방적으로 이 아빠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거는 끝까지 보여주는 모습. 아들이 아빠를 영웅시한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그러기도 했고 처음에 이제 그 보호자 옆에 맞아요. 같이 맞아요. 배석할 수 있는 사람을 아빠로 꽂은 거에 대해서 그냥 여러 힌트라고는 저는 생각해서 왜 아빠 그래서 아빠가 좀 의심스럽잖아. 이렇게 막 이런 말들이 자꾸 이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 아빠가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나쁜 사람인가 네. 이렇게 아버지 했다가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된 건가. 근데 저는 이런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히려 평범함이 악이 되는 어떤 상황들 있잖아요. 그 유명한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것처럼 누가? 한나 아렌트,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 아빠도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오히려 아버지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진짜 뭐 내가 너무 좋은 아빠로 나는 살고 싶었어. 그런데 얘가 감히 내 그거를 무너뜨렸어. 그렇게도 아빠는 아들을 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학대했었던 경험 때문에 아들에게는 때리지 않고 잘하겠다고 다짐했었고 네. 저는 되게 좋게 봤거든요. 아버지. 이 정도면 훌륭한 아버지다. 이 이상 뭐 얼마나 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변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버지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진짜요? 네, 저는 처음에 예상할 때는 네. 아버지에게 문제가 크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보면 볼수록 그 예상을 굉장히 크게 했나 보다. 아빠의 근데 그 나쁜 정도를. 처음에 욱하고 막 좀 강압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때리지 않았을까? 막 그 어렸을 때 막 학대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네. 많이 보이지 않지 오히려 않았어? 갈수록 이제 갈수록. 이 아빠가 맞아, 어떤 맞아. 삶을 살아왔고 맞아. 근데 그런 그 욱하고 하는 것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런 투쟁의 모습으로만 보였거든요. 근데 그 욱하는 게 저는 반대로 해석이 돼가지고 오히려 아빠가 가족을 위험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되게 난 용감한 행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밖에서? 안에서? 밖에서 가족들한테는 가족들한테 그렇게 막 마지막에 너무 막 그러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생일날 네. 그 페인트 칠했다고 해서 막 그 물 떠가고 하는 그때부터 막 불안불안했잖아. 그 엄마가.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사실 그걸 막 다른 분들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본인의 그런 분에 못 이겨서 이렇게 했던 모습들이 좀 있긴 한데 사실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막 때리거나 이러진 않았으니까. 정서적 학대. 엄마 막 울잖아 혼자. 엄마 막 어쩔 줄 아무튼 근데 몰라. 그게 울고 저기 침대로 올라가잖아. 그 부부 관계도 어떻게 보면 좀 부부 관계에 그런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좀 트러블이 있겠지만 두 관계도 되게 좋게 봤거든요. 되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부부 관계도 안 좋을 거다. 처음에 예상할 때 너무 부부에도 되게 강압적이고 막
억누르고 막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대화도 서로 하고 네. 뭔가 자식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막 얘기하고 하는 거 보면서 사실 아버지가 그렇게 막 나쁜 분이 아니었고 마지막 오해라는 장면도 그렇고 나쁜 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평범함 속에서 감추어진 어떤 그 고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금방 거예요. 말한 예를 들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그게 행동이라고 하는 그렇지. 그 명분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에서 네. 행해지는 어쨌든 그 그러니까 당한다는 입장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엄마나 딸은 굉장히 억눌림이 많을 거예요. 불편하고 그거를 힘들지. 그냥 그 받아들여야 맞아. 하는 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들은 어쨌든 잘못을 하긴 했죠. 누군가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같은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왜 그랬고 선택을 안 한 사람은 왜 그랬는지에 대한 걸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의도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할 수는 없는 누군가는 그 공간 안에서 굉장히 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태들을 많이 난 봤는데 엄마가 느끼는 그런 흔들리는 눈동자 몸에 움찔하거나 네. 맞아요. 엄마와 딸만 이렇게 있을 때도 그 안에서도 엄마는 딸을 지키기 위해 그러니까 딸을 감싸기 위해서 엄마는 억제하고 억누르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즐거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 불안해 보였지. 차를 타고 가면서 뭐 둘이서 연애 시절에 이런 노래를 했어라고 하는 그 순간조차도 근데 저는 그게 딸과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요? 사실 그 상황 자체가 달리 보이는구나. 사실 그 안에서